자, 이제 이 OS3P로 된 캐패시터를 이 케이스 안에 넣고 점프 스타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이제 출력 단자와 이 입력 단자는 지금 XT90 단자로 먼저 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출력, 이쪽은 입력으로 들어갈 거고요. 캐패시터의 메인 출력선, 이 선을 이 출력 단자에 먼저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프를 할 때 이 출력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 먼저 이렇게 캐패시터 출력 단자는 XT90 단자로 이렇게 고정을 해줬고요. 이제 여기에 볼트를 받고 배터리, 아니 이 캐패시터를 이쪽에 좀 글루건으로 해서 고정을 시켜줄게요. 아무래도 움직이면 좋진 않으니까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패시터를 케이스에 고정을 해줬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그냥 점프가 가능한 우리가 캐패시터의 메인 출력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쪽 XT90 단자로 해서 집게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 준 상태고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방전된 차량 9V에서 11V 사이에 방전된 차량의 전압을 이용해서 이 캐패시터를 14V까지 충전을 해줄 수 있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차량이 방전되더라도 그 방전된 차량에서 이 캐패시터를 일시적으로 14V까지 올려줄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건데, 거기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승하배로를 이용할 겁니다. 자, 이 승하배로 같은 경우는 입력 전압이 최소 입력 전압이 8V짜리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방전 차량에 좀 알맞을 것 같아서 이 회로를 선택을 했고요. 1200W까지 가능하니까 용량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입력으로 우리가 8V에서 10V 뭐 대략적으로 그 정도가 들어간다고 치면, 이제 출력 축으로는 제가 설정을 해서 이제 14.4V를 맞춰 줄 겁니다. 그래서 14.4V를 맞춰서 우리가 이제 방전된 차량에 8V 전압이 들어오면 출력으로 14V의 전압이 나와서 이 캐패시터를 14V까지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 점프를 할 수 있는 전압이 생기겠죠.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자연 방전을 하기 때문에 충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승하배로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이쪽에 입력 단자가 있죠. 입력 단자는 아까 만들어 놓은 XT90 단자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에 우리가 먼저 집게를 이쪽에 연결을 하면 이 승하배로를 거쳐서 승합이 돼서 출력 측으로 이 캐패시터를 충전해 줘야 되니까 출력 측으로는 이 캐패시터의 메인 전압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점프를 하는 단자와 이 출력 단자가 동일하게 만나잖아요. 아무래도 여기서 높은 전류가 나오면 이 승하배로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출력단에다가 이 릴레이를 하나 달아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릴레이 같은 경우는 입력 측으로 전압이 들어왔을 때만 켜졌다가 우리가 여기서 전압을 뽑으면 릴레이가 닫히면서 이 회로와는 이 캐패시터가 좀 단절이 될 수 있도록. 자, 일단 그러면 이 회로 같은 경우는 지금 입력 측으로 지금 제가 8V의 전압을 주고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자, 지금 8.01V가 나오죠. 자, 입력 측으로 8V가 들어가는데, 자, 지금 출력단을 보시면 출력 같은 경우는 14.5V가 나옵니다. 이렇게 승합이 돼서 14.5V가 나오기 때문에 이 출력 측에다가 이 캐패시터를 연결을 하면 충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먼저 이 입력단부터 이 XT90 단자에 연결을 해주고, 출력단에 릴레이를 거쳐서 이 캐패시터에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 단자에 선 두 개를 연결을 했는데, 이제 이 선 같은 경우는 승하배로의 입력 측 볼트 플러스 볼트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승하배로의 입력 측에 방금 입력 단자의 선을 연결을 했고요. 자, 출력 측에 선을 연결을 해서 이제 릴레이랑 연결을 할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오늘 연결에 가장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면, 자, 출력 측 플러스에 먼저 선을 하나를 연결을 할 겁니다. 이 선을 이제 릴레이에 30번에 연결을 한 후에 그 다음에 87번으로 나와서 이쪽에 있는 메인 출력 단자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쪽에 전선을 고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아웃 플러스에 선을 하나 연결을 했는데, 이 선 같은 경우는 이제 릴레이에 30번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이렇게 승하배로에서 나오는 플러스 선을 이렇게 릴레이 30번에 연결을 했고요. 이번에는 87번의 선을 하나 연결을 해서 이제 이 출력, 우리가 점프를 하는 출력 메인 플러스 단자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87번의 선을 하나를 연결을 했고요. 이쪽에 있는 출력 선에 연결을 할게요. 출력 플러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 승하배로의 마이너스선을 연결을 하고 릴레이에 85번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출력층 마이너스에 자,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단자까지 연결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86번 단자가 있는데 86번 단자는 이쪽 30번하고 그냥 같이 연결을 해버리겠습니다. 어차피 출력 전압에서 나오는 플러스 선을 써야 되니까 자, 똑같이 연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86번에 스위치 플러스 선도 30번과 연결을 해서 이제 연결은 마쳤고요. 이제 뭐 전압계나 이런 것만 달아주면 되는데 실제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자,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 현재 캐패시터의 전압은 13.2V입니다. 점점 떨어지고 있죠. 승하배로의 입력 측으로 지금 이쪽으로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을 했거든요. 8V의 전압을 인가해주면 14.5V가 나와서 이쪽을 충전을 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파워 서플라이 켜볼게요. 자, 8V의 전압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캐패시터 올라가고 있죠. 자, 이렇게까지 연결을 하면 일단 내부의 회로 연결은 끝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위쪽으로 우리가 입력 전압이 들어오면 자동차 배터리의 전압을 표시해주게 전압기를 하나 달아줄 거고요. 또 이쪽으로는 우리가 스위치로 이 캐패시터의 전압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전압기를 하나 또 달아줄 겁니다. 그래서 전압기 2개를 타공을 하고 스위치 하나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압기 하나 달아줬고요. 자, 이렇게 또 다른 전압계까지 타공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가운데에 스위치를 하나 달아줄게요. 자, 그럼 이 앞쪽에 있는 작은 전압계를 먼저 연결을 할 건데요. 이 전압계는 어디에 연결을 할 거냐면 우리가 입력 단자 있죠. 이쪽으로 입력 단자를 넣어줬는데 우리가 차 배터리에 연결을 했을 때 차량 배터리가 몇 볼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전압계를 하나 달아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입력 전압을 연결을 할 건데, 자, 이 입력 전압이 이쪽 우리가 승하배로에 입력으로 들어갔으니까 여기에 선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나를 연결을 해서 이쪽에 있는 작은 전압계와 연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만 여기에 전압계가 들어오는 방식으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 승하배로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를 연결을 해서 전압계와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 전압을 확인할 수 있는 전압기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스위치를 거쳐서 캐패시터의 전압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전압기를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메인 단자에서 나와서 스위치를 거쳐서 이쪽 전압기만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전을 할 때 충전이 잘 되는지 또는 캐패시터의 전압이 얼마나 남았는지 스위치를 눌러서 확인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줄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플러스 선을 연결을 할 건데요. 이쪽에 있는 메인 플러스 선으로 시작을 해서 이 스위치에 입력 전압으로 들어가 줄 겁니다. 자, 이렇게 메인 플러스 선에 선을 하나 연결을 했고요. 이제 이 선 같은 경우는 스위치에 C라고 적힌 부분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선은 연결을 했고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선. 자, 이 마이너스 선 같은 경우는 스위치에 C라고 적힌 부분이 이 아래쪽으로 연결을 했으면 그 왼쪽, 자, 이쪽 부분에 마이너스를 연결을 할게요. 자, 마이너스도 이쪽 스위치 위쪽 부분 C 왼쪽에 있는 단자에 연결을 했고요. 자, 이제 이 전압계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전압계의 마이너스 선 같은 경우는 방금 연결했던 마이너스 단자에 동일하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에 동일하게 연결을 했고요. 이제 이 전압계의 플러스 선은 이 파란 선과 빨간 선 두 개를 합쳐서 이쪽 단자, 가운데 단자와 이 오른쪽에 있는 단자
NC라는 단자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이 두 개의 단자를 동시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선 같은 경우는 가운데 핀하고 이 오른쪽에 있는 핀을 같이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모든 연결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을 눌러보면 캐패시터의 전압이 나옵니다. 14.5V가 나오죠. 캐패시터의 전압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쪽으로는 우리가 이제 입력을 줬을 때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입력으로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입력으로 9V를 주니까 지금 8V라고 표시가 되는데, 자, 캐패시터의 전압은 올라가죠.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이 아주 잘 됩니다. 자, 이렇게 캐패시터의 전압도 확인이 되고 입력 전압을 줬을 때는 입력 전압까지 이렇게 나오죠. 9V. 자, 9V로 줬을 때 지금 캐패시터를 충전해 주고 있는 거고요. 너무나 작동은 잘 됩니다. 생각대로 작동은 잘 되고, 자,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하니까 배선 정리를 좀 하고 글루건으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게 단자까지 만들어서 마무리를 하고요. 실제로 점프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지금 스위치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자, 이 스위치가 하나 더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약간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자, 릴레이에 우리가 신호선을 플러스 신호선을 86번을 이 승하배로에서 나오는 출력 플러스 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으로 전압을 줬을 때 입력으로 들어가서 출력으로 전압이 나오면 릴레이가 작동이 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입력으로 충전을 끝내고 이제 출력으로 점프를 해야 되는데 이 승하배로의 잔류전기 때문에 이 릴레이가 꺼지질 않아요. 원래는 바로 꺼져야 되는데 꺼지질 않아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릴레이 스위치 플러스 선을 이렇게 별도의 스위치로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스위치를 눌렀을 때만 릴레이가 작동할 수 있게끔 플러스 선 제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는 원래 이쪽으로 연결됐던 캐패시터 전압을 확인할 수 있는 전압을 이쪽 스위치로 옮겼고요. 자, 지금은 이쪽으로 입력으로 주더라도 바로 충전을 시작하지 않고 이 버튼을 눌러줘야지만 충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버튼을 눌렀을 때는 우리가 캐패시터의 전압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점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충전을 할 때는 이 두 개의 스위치를 다 켜놓으면 되겠죠. 자, 테스트를 해보자면 입력 측에 이렇게 케이블을 꽂고요. 우리가 차량의 배터리에 연결한다고 생각하고 파워 서플라이로 입력 전압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 전압에 10V의 전압을 주니까 9.9V라고 표시가 되죠. 자, 지금 이 상태는 캐패시터를 충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14.3V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 스위치를 눌렀을 때만 릴레이가 작동을 하면서 아마 이 전압이 올라갈 거예요. 자, 눌러보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14.7까지 빠르게 올라가고요. 자, 이 14.7이 다 채워지면 이제 이 전압을 또 높여가면서 우리가 이제 충전을 멈추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버튼을 바로 끄면 전원이 바로 빠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입력으로 할 때는 두 개의 스위치를 켰다가 또 우리가 점프를 할 때는 두 개의 스위치를 다시 꺼주고 점프를 하면 될 듯 합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두 개로 제어를 하니까 확실히 고장률도 적을 것 같고요. 좀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우리가 배터리의 전압만 확인하고 싶은데 바로 충전을 해버리는 그런 좀 오류도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릴레이에 스위치를 달아주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완성된 이 녀석을 가지고 실제로 점프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렉스턴 차량인데요. 자, 지금 현재 겨울철이라 살짝 방전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고요. 자, 차량의 전압은 지금 11.6V가 나오네요. 캐패시터 전압을 한번 봐볼게요. 자,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방전이 돼서 지금 5V가 6V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6V가 나오는데 이 방전된 차량에서 이 캐패시터를 14V까지 충전을 해줄게요. 자, 이 버튼을 누르면 자, 올라가고 있죠. 7V, 8V, 약 14V까지 올려주겠습니다. 방전된 차량에서 전압을 가지고 와서 14V까지 충전을 해주는 겁니다. 약 1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방전된 상태에서. 전류값은 대략적으로 한 18A 정도를 세팅을 해놨고요.
자, 지금 방전된 이 배터리에서 전압을 승하배로를 거쳐서 지금 14V까지 올려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력 측에서 이 케이블을 뺀 다음에 출력 측에 한번 연결을 할게요. 입력 측 전압을 빼고 전원은 꺼두고 출력 측에 연결을 했고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이렇게 시동 너무나 잘 걸리죠. 방전된 차량에서 전압을 가지고 와서 방전된 캐패시터를 충전한 다음에 점프를 성공으로 했습니다. 자, 캐패시터는 다시 완충이 됐고요. 굿. 자, 이렇게 캐패시터를 이용해서 점프 스타터를 만들어 봤는데 사이즈도 작고 너무나 마음에 드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용량이 큰 녀석들은 완전 방전된 차량까지 다 가능하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완전 방전 차량은 조금은 어려웠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완전 방전이 가능했지만 디젤 차량은 완전 방전 차량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 제품의 장점이 뭐냐면, 자,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방전이 된다는 거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량에 보관을 하더라도 뭐 한 달만 있으면 이 전압은 다 사라질 겁니다. 근데 그럴 때도 방전이 돼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방전된 차량 대략적으로 10에서 11V대의 방전된 차량에 다시 연결을 하면 이 녀석을 순식간에 14.7V까지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전된 차량에서 전압을 조금만 가지고 와서 캐패시터를 충전한 다음에 시동을 걸어주는 승하배로를 사용하면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나 만족스러운 제품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또 다른 장점이 우리가 점프 스타터를 구입을 하게 되면 차량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방전은 솔직히 많이 안 되잖아요. 겨울철 말고는 방전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차량에 보관을 많이 해둡니다. 근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부풀어서 버리기도 하고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방전되더라도 다시 순간적으로 충전을 해서 점프할 때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영구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명으로서도 엄청나게 좀 길어서 좀 부담 없이 차량에 보관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카니발 차량도 배터리 단자를 탈거하고 점프가 가능했으니까 제 차량에 보관을 하면서 혹시라도 방전이 일어나거나 또는 주위에 방전이 일어나면 점프를 해주는 용도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스위치 작업하고 캐패시터를 직렬 병렬로만 연결하실 줄 알면 누구나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